여러분 안녕하세요. 할커스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의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닛 94, 95 관계대명사라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문법 명칭을 들으시면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잘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좀 떠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 거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문장에 5가지 형식에 따라서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문장에. 그렇죠? 뒤에 뭐 보어가 따라오는 애도 있고 목적어가 따라오는 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문장 구조 이외에 뭔가 다른 말을 갖다 붙이려면 명사를 여기에 추가로 문장에 쏙 넣고 싶으면 전치사라는 본드를 이용해서 명사를 붙여줄 수가 있다 그랬고, 동사 원형이라는 걸 이 뒤에다가 붙여주려면은 to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투부정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또 다른 문장을 갖다 붙이려면 어떤 본드가 필요했죠? 접속사라는 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접속사 본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요. 이 접속사 본드 중에서 대등한 문장, 대등한 단어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거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속사 본드를 이용해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의 문장을 만들려면 because 이런 걸 넣어주면 because부터 요까지가 이유의 부사절이 된다. 또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이런 걸 넣어주면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절이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 접속사가 연결해주는 요 부분하고 요 앞에 부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요 앞에 얘가 중요한 주인이 되는 절이라서 얘를 주절이다 그러고요. 접속사 본드로 붙인 이 아이는 주절에 매달려 있는, 주절에 달려 있는 신분이니까 주절에게 종속됐다라고 해서 종속절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법 선생님들이 쓰시는 용어를 제가 살짝만 언급을 드리면 이 종속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 본드 이하절, 이 종속절이 크게 시간의 의미를 지니거나 어떤 이유의 의미를 지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의미를 지닐 때 우리가 부사절이다라고 불러주고요. 이 종속절 본드 이하가 바로 앞에 어떤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얘를 형용사 역할 한다라고 보고 형용사절이다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이 접속사 본드 이하가 크게 봤을 때 하나의 명사 덩어리 역할을 하게 되면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름 붙이는구나 정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 가볍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부사절 또는 이유의 부사절에 대해서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두둥 오늘 공부하게 될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접속사 본드 이하 문장 3가지 절 중에서 뭐냐면요. 형용사절에 해당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 형용사절. 그렇군요. 관계대명사는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새로운 오늘 접속사 본드를 배우실 건데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다? 형용사처럼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러하구나 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접속사 본드 절, 형용사절, 그 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제는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영어로 얘기를 해보는 상황이죠. 먼저 보니까 여기 관객 속에 있는 남자분이 저 1등상 탄 저 소녀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는 알아요. The girl, 그녀를요. 자, 그는 압니다. The girl, 그녀를요. 이런 문장 하나 생겼죠? 두 번째로 이 여자분이, 이 소녀가 she고요. won the race. 경기에서 이겼다.
이런 문장이 생겼어요. 자, 두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He knows the girl. 그죠? 그는 소녀를 알아요. 두 번째 문장 She, 그 소녀가 won the race. 경기에서 이겼었죠. 자, 이 문장 두 개가 지금 각각의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냥 뭐 각각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따로 썼어요. 자, 이 두 문장 우리가 이제 합칠 거예요. 자, 문장을 합칠 때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합칠 수 없죠. 뭘 이용해야 돼요? 접속사 본드를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and라는 가장 쉬운 아이를 이용해서 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죠. He knows the girl and 등위 접속사 본드 and가 왔어요. 그는 그녀를 압니다. 그 소녀를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기에서 이겼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면 두 문장이 하나로 탁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그는 그녀를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기에서 이겼어요. 이런 식으로 글이 진술되는 건데, 자, 우리 글 쓰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는 알아요. 경기에서 이긴 그 소녀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요. 그는 압니다. 그 소녀를요. 그리고 그녀가 경기에서 이겼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는 압니다. 어떤 소녀를요? 경기에서 이긴 그 소녀를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어떻게 말하면 될까? 영어로 고민해보자. 즉, 이 뒷문장, she won the race가 얘를 이렇게 썩 꾸며주는 상황으로 말을 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 여러 가지 중에서도 관계대명사란 이름의 아이를 딱 골라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she라는 그녀가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짜잔, who로 바뀌었어요. 자, 보시면요. 윗문장과 아래문장 차이입니다. 윗문장은 and라는 접속사 따로 썼고 그 다음에 그녀라는 대명사를 썼죠.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 생각하세요. 이 접속사 and랑 대명사인 그녀 이 두 개가 하나로 슝 변해서 who라는 아이가 탄생이 된 거죠. 자, 이 who의 정체는 뒤에 있던 she 이것이 and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얘를 뭐라 부른다?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그는 압니다. 자, 뒤에서 딱 꾸며주면서 경기에서 이긴 그녀를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앞에와 뒤 문장 이어준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who라는 애가 접속사 본드거든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이 who라는 애가 등장하는 순간 who 이하의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뒤에서 앞으로 girl 얘를 꾸미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명사인 girl을 꾸몄으니까 이 who 이하의 이 문장은 세 가지 절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 절이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때 who, 이 아이가 바로 관계대명사다. 자, 근데 이 who는 사실 뒤에 있던 주어 she가 변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who를 뭐라 부르냐면요. 주어가 변해서 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걸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 이제 드려볼게요. 봅니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서 첫 번째 주격이라는 모습을 만났어요. 뒷문장에 있던 이 she, 그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두 개가 각각의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을 합칠 땐 and라는 접속사가 와서 연결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두 문장이 하나를 합쳐져요. 자, 근데 and하고 she가 만납니다. 접속사와 대명사가 만납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했다? who가 탄생했죠. 이게 she가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나머지 won, the race 이 부분이 who 뒤에 고스란히 와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냐면요. 요 자리에 빵꾸 뽕 이렇게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거 보니까 앞에도 주어 동사고 뒤에도 이게 동사 원이 나왔네. 그렇다면 접속사 본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 자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격 관계사를 넣어주는 건 어떻게 파악했다?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모습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상 전체적으로 이게 the girl 꾸며주는 상황이 자연스러우니까 꾸며주는 건 관계대명사지.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아시려면 얘가 이 뒤에 이하가 꾸미는 girl 얘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다.
관계대명사의 앞선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결국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그 명사, 걔를 선행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처럼 사람 선행사를 꾸밀 때는요. 관계대명사 who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 wonder, race 이렇게 빈칸에 싹 who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적에. 만약에 girl 자리가 사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the tree, 나무 뭐 이런 거라면 그때는 관계대명사 요런 아이가 있어요. which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사물을 꾸며주고요. 자, 사람에도 사물에도 모두 쓸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요. that이라고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o도 들어가지만 that wonder race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뭘 따져야 될까요? 바로 앞에 얘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따져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고 있다면 빈칸 뒤에 동사가 나왔네? 원래 주어가 나와야 정상인데 바로 뒤에 동사 있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까지 해주면서 동시에 접속사 본드가 돼주는 애구나. 그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맞는 걸 골라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정리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의 뒤에 문장은 바로 동사 나와버리죠. 그죠? 왜? 이 주어 she가 관계사가 된 거니까 뒤에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된다는 거. 또 하나, 관계사절, 즉 요 이하 요 절은 바로 앞에 명사 girl,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 선행사는 명사이어야만 해요. 이 명사를 꾸미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관계절은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형용사절이라고 그래서 불리기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장을 좀 더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문장을 합칠 거예요. 첫 번째 문장, Do you know the woman? 너 그 여자를 아니? 뒤에 She is standing there. 그녀는 저기에 서 있어. 자, 이 두 문장 합칠 때는 and 넣어주면 되죠. 너는 아니 어떤 여자를 그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는 저기 서 있지. 자, and와 she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woman을 꾸며줍니다. 이 she는 뒷문장의 주어이거든요. 자, and랑 she가 변하면은 무슨 격?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어요. 뭐가 되냐면요. 이 자리에 사람 꾸며주는 거니까 뭐 할까요? who 하면 되겠죠? Who is standing there? 자, 그러면은 너는 아니 저기에 서 있는 이 뒤에가 woman 딱 꾸며주면서 저기에 서 있는 저 여자분을 아니 이런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who 대신에 대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는 포인트. 그죠?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죠. This is the sweater. 이거는 스웨터야. It was, 그것은 만들어졌지 by my mother, 엄마에 의해서. 자, 두 문장을 합칠 겁니다. 그러면 and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스웨터야. 그리고 그 스웨터는 엄마에 의해 만들어졌어. 이 접속사 and와 뒷문장에 지금 it이 스웨터인 거 아시겠죠? 이 스웨터란 단어가 it이 돼 있어요. 이 대명사 it 두 개 합쳐봅니다. 자, 합쳐주면 뭐가 나와주면 되냐면요.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이 되면 되겠죠. 뒤에 있는 it은 뒷문장의 주어였으니까 얘가 변했을 때 주격 관계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this is the sweater 한 다음에 자, 스웨터는 사물이죠, 여러분. 그러면 who가 아니라 뭐였을까? which 해주면 되는 겁니다. and와 it이 변해서 which was made by my mother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엄마에 의해 만들어진 스웨터입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which 대신에 누굴 써도 괜찮죠? 네, that을 써도 상관없죠. 사람에는 who, 사물에는 which, 둘 다 되는 건 누구니까요? that이니까. 그죠? 이 자리에 that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쓰니까 this is the sweater. 이거는 스웨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것은 뭐입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스웨터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기본 취지가 맞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에서 혹시 이런 문장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장 위치 이하가 굉장히 되게 길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읽은 다음에 this is 이것은 우리 엄마가 여기서 만들어진 스웨터 이렇게 힘들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제가 팁을 드리면요. 관계대명사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끊어. 접속사가 나오면 끊어. 무조건 끊어주시고 이 위치는 사실 20여란 거고
그건 스웨터였잖아요. 그죠? 여기도 스웨터가 있고 사실 뒤에 it도 스웨터였는데 걔가 변해서 위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면 빨라요. 이거는 스웨터야. 끊고 집어넣어. 위치는 사실 스웨터니까요. 그 스웨터는 만들어졌어. 엄마에 의해서. 이게 직독직해라는 겁니다.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뒤에서 앞으로 스웨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의미만 캐치하는 게 독해할 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스킬이 이런 게 스킬이거든요. 독해 스킬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독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문제를 푸실 땐 이 자리에 빵꾸 뻥 이러면 뒤에 동사 나왔네. 주격 관계대명사야. 얘 사람이네. who. 얘는 사물이네. which. 대신 둘 다 돼. 이렇게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자,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나는 샀어요. An apartment. 아파트 한 채를 샀죠. 뒤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이신데요. 그 아파트는 close. 가까워요. 공원에. 두 문장 합쳐봅니다. 나는 샀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접속사 and를 넣어서 한 문장 만들었고요. 그 아파트가 이시죠. 아파트는 가까워요. 자, 이때 이 이시 뒷문장에 동사 나오는 거 is 보이죠? 그럼 it이 주어인 거예요. and와 it이 변해요. 합쳐지면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써봅니다. 아파트는요 사물이니까 이 자리 뭐가 들어갈까요? Which is close to a park 하면 되겠고요. 사물에 우리 that도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독해를 할 때는요 끊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샀어요. 아파트를 끊고 아파트가 사실 위치라고 생각해 쏙 집어넣고 해석하면 빨라요. 그 아파트는 가까워요. 공원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빠른 독해, 직독직해 될 수 있다. 네 번째 문장도 봅니다. 그 비행기가요. The flight was cancelled. 취소됐대요. 자, 이 뒷문장의 it은 그 비행편입니다. 그 비행편은 goes to Boston. 보스턴 가는 비행기래요. 자, 아까 3번 문장과 차이점이 조금 있죠. 뭐냐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두 문장 합칠 때는 끝에 있는 아파트, 끝에 있는 명사를 꾸미곤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꾸미려는 저 fly 꾸며야 되는 거죠. 얘를 꾸밀 때 지금 보니까 얘가 끝에 있지가 않아요.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두 문장 합쳐보죠. The flight was cancelled. 그리고 그것은 goes to Boston. 보스턴 가는 비행기예요. 여기서 and랑 it이 합쳐지면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flight was cancelled, which 그죠? 사물이니까요. goes to Boston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which 이하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의미상. 저 비행편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어떡하냐면요. 얘가 비행편 쪽으로 쏙 which 이하 문장이 쏙 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The flight 한 다음에 which goes to Boston 묶어주고 그 다음에 was cancelled.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끌어주는 요 뒤에 절은 아무래도 얘가 꾸미고 싶어하는 단어 뒤로 가는 게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which가 바로 flight을 꾸미고 싶어도 떨어져 있어도 괜찮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꾸미려는 명사, 더 선행사, 그죠? 선행사의 바로 뒤에 붙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the flight 그래놓고 which, who, that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가로 여시면 돼요. 가로 열고 which가 의미가 어디까지 가나 살펴보시고 나서 가로 닫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the flight, 비행편 which goes to Boston,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편, 그죠? 그것은 was cancelled, 취소가 됐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접속사 본드가 등장했다 그러면은 끊거나 묶어주거나 이 굉장히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자, 이제 묻고 해석하는 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my uncle, 우리 삼촌. 근데 후 등장. 그러면 가로 열어. 무조건 본드 보이면 가로 여시고 who가 어디까지 가는가 볼까요? Who lives in Dallas. 한 다음에 is가 나와버리죠. 자, 이 is는 uncle의 동사로 보입니다. 닫아주시고요. 우리 삼촌은요, is coming to visit. 방문하러 오신대요. 그 사이에 who절이 끼어들었구나.
그죠? 자, 삼촌은 삼촌인데요. Who lives in Dallas? 달라스에 사는 삼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who 바로 뒤에 동사 lives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who가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다. who절은 uncle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도쿄에서 만났어. 그럼 우리 삼촌 끊어주고 who 자리가 삼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세요. 삼촌은 살아요. 댈러스에. 그 삼촌이 is coming to visi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묶어보도록 하죠. The man 한 다음에 who 등장한 순간 가로 열고. 자, who가 어디까지 갈까요? Who is sitting next to Jamie까지 가는 것 같죠? 자, 보시면요. The man이 문장의 주어였잖아요. 그 아이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man의 동사는 얘는 아니겠죠? 누굴까요? 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보이는 동사는 who 절 안에 있는 애니까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 보이는 동사를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편합니다. 자, who is sitting next to Jamie? Jamie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 그 남자가 is my brother 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또 묶어보죠. The bus, which 가로 여시고. 자, which가 어디까지 갈까요? 버스의 동사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되겠어요. 이 goes는 which 절 안에 있는 아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has left. 요게 지금 두 번째 보이는 동사죠. 그 앞에서 닫아주시면 the bus has just left. 버스가 방금 떠나버린 거죠. 또 어떤 버스야? Which goes to 10th Avenue. 10번가로 가는 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또 묶어봅시다. The keys, which 가로 여시고, 그렇죠? 자, keys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준다. 그러면은 이 are는 which절 안에 들어가는 애니까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 동사 are 앞에서 닫으시면은 the keys are mine. 그 키들은 내 거다. 그죠? 어떤 키예요? Which ar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키들.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쓴 거죠. 자, the tour group. 대신에요. 가로 여시고, 그쵸? 예. 대절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룹이 주어라고 치면 그룹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줍니다. visited는 대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니까 내버려 두시고 had 앞에서 괄호 닫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뮤지엄에 방문했던 그 그룹은 had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 여러분 되시고 있죠? 그쵸? 이런 문장 구조가 익숙하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문장이죠. The toys 뒤에 that 가로 여시고 가로 열게요. are에는 대절에 속하는 동사니까 냅두고요. toys의 동사를 찾아보자. 비동사 여러분 잘 찾을 수 있죠. 네, are 앞에서 닫으시면 되죠. The toys are on this shelf. 그 장난감들은 요 선반 위에 있다. 그런데 어떤 장난감이에요? That are on sale. 세일 중인, 그죠? 판매 중인 toy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이 관계대명사들 who 뒤에 동사 나왔죠? 주격이에요. who 뒤에 동사 보이죠? 주격이고요. which 뒤에 동사 보이죠? 주격입니다. which 뒤에 동사 보이죠? 주격이에요. that 뒤에 동사 보이죠? 주격. that 뒤에 동사 또 are 보이잖아요. 전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이제 끝냈어요. 그렇구나. 뒤에 있던 주어가 and랑 합쳐지면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겼구나. 그러면 주격이 있으면 그 다음 무슨 격이 있을까요? 주, 목, 보 이렇게 외운 적 있죠? 주 다음에 목적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갑니다. 자, 그림 볼게요. 두 지금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네요. They love the food. 음식 맛있었나 봐요. 다 먹었어. 그렇죠?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요. 그런데 어디 보자. He made it.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뭐 이분일 수 있다고 쳐요.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와, 이 가족 모임에 이 아빠가 음식을 만들었고요. 모두 이 음식을 좋아한 상황입니다. 자, 이 두 문장 따로따로 쓰여있는 두 문장 합쳐보죠. and로 합칩니다. 그들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꾸미고 싶은 거냐면요. 그가 만든 음식이라는 명사 얘를 꾸미고 싶어요. 근데 이 음식이라는 명사는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make란 동사 뒤에 it. 요게 지금 사실 그 the food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만든 음식 그럴 적에 and하고 뒤에 it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it은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아이거든요. 이 목적어 it이 and와 합쳐지면 무슨격 관계사가 탄생할까요? 목적격 관계사가 탄생하는 거죠. 앞쪽에서는요.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가 and랑 합쳐지면서 주격 관계사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애가 합쳐집니다. 자, and랑 it 합치는데요. 이때 food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로 변신을 했고요. which he made. 이런 문장이 됐어요. 그럼 어떤 문장이냐?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가 만든 음식을요. 이런 문장이 된 거고요. 지금 which 뒤에 보면요. he 주어죠. made 동사죠. made 뒤에 있던 목적어 없네요. 어디 갔어요? 걔가 바로 which로 변신한 거죠. and와 함께. 자, 이 which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조금 더 설명드려봅니다. 자, 우리 더 food를 꾸밀 거예요. 이 food는 뒷문장에 it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문장을 합칠 땐 and 접속사를 넣어주고 and랑 it이라는 목적어가 만납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사 which가 되고 말았죠. 그랬더니 뒤에는 주어는 있고요. 동사는 있으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됐어요. 왜죠? 목적어였던 it이 뭘로 변했으니까? which로 변했으니까. 예를 들어 which 자리 빵꾸뻥 빵꾸뻥. 자, 해석상 그가 만든 음식 이런 게 해석이 딱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무슨 격 관계사가 들어갈까요? 이거 물어본다면은 빈칸 뒤에 동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사. 빈칸 뒤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 있고 뒤에 목적어 없는 문장 나오면 목적격 관계사다. 그렇게 밝히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때 고려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which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써도 되고요. 이거 말해보세요. 어때요? 생략했네요.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되는구나. 우리 앞서 했던 주격 관계사는요. 생략한다는 얘기 제가 안 했거든요. 네, 주어가 변해서 된 주격 관계사는 나름 주어라는 건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읽어주면서 이 문장 읽으면서 여기서 가로 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요. 그래놓고 그는 갑자기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가 숨었다. 가로 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로 열고 그가 만든 음식 이렇게 꾸며주니까 해석이 자연스럽네. 요 he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숨어있어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에는 주어 있고 동사 있으나 목적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사를 정답으로 빵꾸 뚫었을 때 또 뭘 봐야 되냐? 선행사에 따라서 모습 달라집니다. 자, 사람을 꾸며줄 때는요. 이 목적격 같은 경우 who하고 whom이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격은 who만 됐어요. 목적격은 whom 돼야 해요. 그런데 그냥 who 쓸 수도 있어요. 사물을 꾸며줄 때는요. 주격하고 똑같아요. which 하시면 돼요. 사람, 사물 다 쓰는 애가 있습니다. that 하시면 되는 거죠. 즉, 자, 이 자리에 which he made 해도 되고 that he made 해도 되고 생략하고 그냥 he made 해도 되는 거예요. 정의합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던 목적어가 변해서 목적격 관계사가 되는 거니까 뒷문장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 관계사절은 이 which부터 요 끝에까지 이 덩어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 food,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계사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목적격 관계사 이해되셨나요? 자, 훈련 좀 해보죠. 두 문장 합칩니다. Jane은 is the girl, 소녀예요. 두 번째 문장, Harry는 좋아해요. 그녀를요. 지금 여기 두 문장 합칠 거예요. The girl, 이거를 이제 꾸며줄 겁니다. 어떻게 쓰고 싶으냐면 Jane은 Harry가 좋아하는 소녀. 입니다. 이런 문장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두 문장 합칠 때 일단 and 쓰시면 합쳐지고요. and랑 the girl이 지금 뒷문장에 이 her거든요. 그죠? 이 her, 요 두 개가 합쳐집니다. 뒷문장의 her는 like 뒤에 목적어잖아요. 이게 변해서 되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넣어봅니다. Jane is the girl. Jane은 소녀인데요. 어떤 소녀? Who 또는 whom Harry likes. Harry가 좋아하는 소녀. 뒷문장에 Harry, 주어, like, 동사, 목적어였던 her가 빠져있죠. 왜요? 걔가 who가 됐으니까요.
그쵸? 자, 읽어줄 때는 Jane은 소녀입니다. Harry가 좋아하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여러분 that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해요? 안 써도 돼요.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럼 Jane is the girl 한 다음에 Harry likes 그냥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봅니다. 데이브는 좋아합니다. 새 휴대폰을 샀나 봐요. 그런데 앨리스는 사주었죠. bought. 이때 it은 그 휴대폰이고요. 그를 위해 사줬대요. 자, 이 두 문장 합쳐봅니다. 아마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데이브는 좋아합니다. 앨리스가 그를 위해 사준 새로운 폰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합칠 땐 and 넣어서 두 문장 합쳐주고 and랑 뒷문장 여러분 이제 우리 폰을 꾸밀 거면 뒷문장에도 폰에 해당이 되는 명사가 있는 거죠. 걔가 바로 지금 it이에요. 얘랑 합쳐질 거예요. it은 by란 동사의 뒤에 있는 목적어죠. 목적어인 it과 and가 합쳐져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거죠. 해봅니다. 데이브는 좋아합니다. 그 새 폰을요. 앨리스가 사준 폰. 자, and랑 it 합치면요. 이거는 사물이니까 뭐 하면 될까요? which 하시면 되겠죠. that 해도 상관없죠. 안 써도 괜찮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브는 좋아합니다. 새 폰을요. 앨리스가 사준 폰을요. 그를 위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좀 더 연습합시다. The book was really interesting. 그 책은 정말 재밌어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은요. 내 친구가 빌려줬어요. 그 책이 여기 있어요. 자, 두 문장 합쳐봅니다. and 넣으시면 되죠. and하고 저 책에 해당이 되는 it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이 it이란 아이도요. land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살짝 말씀드렸는데 몇 형식이더라? 1, 2, 3, 4, 5형식 중에 사형식이거든요. 나에게 책을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목적어 it 요거하고 and하고 합쳐지면 뭐가 나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죠. 써봅니다. 자, 그 책은 and하고 여러분 이 북을요. 저 뒤에서 꾸미지 말고 요 이하 문장이 북 바로 뒤에 온 구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묶어주면요. 자, 그 책은 한 다음에 and랑 it 합쳐지면 which 해주면 되겠고요. which 혹은 that 상관없고요. 생략해도 되죠. 자, which my friend lent me. 내 친구가 나에게 빌려준 그 책. 그죠? 그 책은 was really interesting. 이런 문장 구조 가능하겠죠. 물론 이 which 이하가 The book was interesting 하고 저 뒤에 가서 which my friend lent me 뒤에 나와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바로 꾸미고 싶은 그 book 뒤에 붙어 있는 게 의미 전달이 조금 더 정확하니까 일반적으로 관계절은 꾸미고 싶은 이 book 선행사 그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which나 that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the book 그 책 그래 놓고 갑자기 내 친구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숨었네 가로 열고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묶어보도록 하죠. The man, who 나왔어요. 가로 열고, 그죠? that 나왔어요. 가로 열고, who 또는 that 둘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누굴 써도 you met in the lobby까지 닫아주는 게 좋겠죠. The man의 동사가 여기에 is로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the man, 그 남자, 어떤 남자? 네가 로비에서 만난 남자. 자, 이 who 혹은 that은 무슨 격 관계 대명사일까요? 바로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습니다. 근데 met 뒤에 원래는 그 남자란 목적어가 있었다가 빠져 있는 게 지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who나 that은 무슨 관계 대명사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who나 that을 안 써도 괜찮은 거. 그러면은 the man you met in the lobby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다섯 번째 문장도 한번 묶어볼게요. The employees, 그 직원들, who 가려 여시고 혹은 that 가려 여시고 I worked with 뒤에 were가 나왔어요. were 앞에서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who나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뒤에 주어 있고요. I. 그러면 who나 that은 주격 관계사는 아니겠죠. 뒤에 동사 있고요. worked. 목적어가 어디 있었다가 지금 변해서 된 걸까요? work 뒤에 목적어 오지 않습니다. with 뒤에 원래는 목적어가 싹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나는 이랬어요. with the employees.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뒷문장의 전치사의 뒤에
목적어 빠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전치사는 뒤에 원래 여러분 명사나 동명사가 오잖아요. 그죠?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다. 우리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은 with 뒤에 있던 명사 employees가 변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함께 일했던 그 직원들은 were helpful, 도움이 됐다. 자, 이때 who나 that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러면 the employees I worked with 이렇게 들어가도 여러분이 I 나온 순간 이상하네, 가로 열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문장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가로 열면 될까요? The earrings, 귀걸이들. 근데 나 갑자기 시작하잖아. 나. 이 주어로 시작했다는 건 여기에 가로 열고 숨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귀걸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닫을까요? 귀걸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올 때까지 보시면 돼요. were가 그 동사죠? 앞에서 닫으시면 내가 어제 잃어버린 그 귀걸이들은 were expensive, 비싼 것이었어가 되겠죠. 자, 이때 이 I 앞에 숨어있는 요거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가 숨었을까요? which 혹은 that이 숨었다. 뒷문장은 목적어 빠져있나요? 그렇죠. I 주어, lost 동사. 여기에 원래 목걸이, 귀걸이입니까? 귀걸이구나. 귀걸이 목적어 원래 있었던 건데 걔가 지금 없는 구조잖아요. lost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죠. 자, 전체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목적어 빠져있구나.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거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거나 그런 구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7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또 가로 열어볼게요. 어디서 열까요? Most people 하고 나서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이다가 나올 차례인데 또 I가 나왔어요. 가로 여시면 되죠. I know까지 닫아주시면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most people의 동사가 are가 되는 거죠. are from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출신이다. 자, 이때 I 앞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에요. 그러면 I know 뒤에 누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know 뒤에 원래 있어야 할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략이 잘 되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주격은 생략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격 생략하면 안 되죠. 주격은 who, which, that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딱 가로 딱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격은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게 굉장히 독해에서 중요하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함부로 생략하지 않는답니다. 자, 보세요. I have a friend works at the hospital. 자, 우리가 그냥 대충 말한다면 친구 그래 있어. 병원에서 일해. 대충 맞는 문장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왜냐? 문장에 주어 동사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씩 있어야 돼요. have가 동사하고 있는데 또 works가 동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동사를 2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본드가 필요해? 접속사 본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아마도 이 friend를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라고 꾸며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 접속사 본드 중에서 friend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그죠? 관계대명사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고쳐볼까요? I have a friend who 넣어주고 works at the hospital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드가 있어야 동사 하나, 동사 둘 연결되는 거고요. 이 who는 무슨 격입니까? 바로 뒤에 동사 나왔죠? 그럼 who는 무슨 격? 주격 관계사다.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생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뭐가 오류인가 보세요. The cafe is on Pine Street. It's always crowded. 가장 우리 초보자들이 독해, 영작에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카페가 어떤 거리에 있는데 걔가 늘 붐벼. 자,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2개가 들어가 있지 뭐예요? 동사가 한 문장에 2개 들어갈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사 본드가 연결해줘야 되는 거죠. 자, 카페가 어떤 파인 스트리트에 있는데 그 카페가 붐빈다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The cafe which is on Pine Street 묶어주고 is always crowded. 그러면은 카페는 항상 붐벼요. 그 사이에 which is on Pine Street 또는 that is on Pine Street. 그죠? 어쩌고 거리에 있는 카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which나 혹은 that 뒤에 동사 is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which나 that은 무슨 격이다? 주격 관계 대명사로 함부로 생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문장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is is a song. 동사가 하나 있는데 또 is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자, 어떻게 할까요? song을 꾸며주는 관계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This is a song. 이건 노래예요. Which is very popular these days. 요즘 인기 있는 노래죠. 또는 that is very popular these days 하면 되겠죠. 자, 이 which나 that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격이다? 주격 관계사다. 주격 관계사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이게 조금 암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정리해드립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바로 앞에,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꾸며주는 명사, 선행사가 있다 그랬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나눠서 생각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던 주어가 변해서 된 주격관계사와 목적어가 변해서 된 목적격 관계사가 있는 거죠. 주격 관계사 뒤에는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버립니다. 주어가 빠져 있다는 얘기, 주어 빠진 문장이 뒤에 올 때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주어랑 동사는 있으나 누가 없을까요? 목적어 빠져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요? 개가 변해서 목적격 관계사가 된 거니까요. 주어 개가 변해서 주격 관계사가 된 거니까요. 자, 주격일 때 사람 꾸밀 때 누구 써준다? who. 사물 꾸밀 때 누구 써준다? which. 사람 사물 다 되는 건 누가 있다? that. 주격은 함부로 생략하지 않는다. 자, 목적격 사람 꾸밀 때 누구 쓴다? who 해도 돼요. whom 해도 돼요. 사물은 똑같아요. which. 사람 사물 다 쓰는 거 누가 있죠? that 이라는 아이가 있다. 자,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설명을 드렸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모두 다 접속사 본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드 이하의 문장은 크게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니까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출발해서 문장이 생겼다면 이 거대한 덩어리는 형용사처럼 썼구나. 바로 앞에 선행사를 꾸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절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명칭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주격, 목적격은 빵꾸뽕. 바로 앞에 명사가 딱 있고 뒤에 동사 보인다면 주격 관계사 자리다. 바로 앞에 명사 있는데 빵꾸뽕. 뒤에 주어 동사 보이고 목적어 없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런 것들을 사람, 사물에 맞춰 who, which, that 넣어주는 게 문법 출제 포인트. 독해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 잘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문제 푸시고 잠시 뒤에 또 영상에서 맞춰드리겠어요.